조, 준. 준. 바로 이제 알아서 뭐 그냥 동작이 이렇게 어떻게 될지 하니까 모르겠어가지고. 모르겠어 그냥 아무렇게 막 하네요 이제. 이제는 순발력이 네. 생겼어. 봐봐 이게 네. 방송에 우리랑 함께하면 방송에 이제 순발력이 생명인데 늘어나죠. 늘어날 수밖에 빛이 없습니다. PPL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요즘에 피곤해서 제가 그냥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꾸 초콜릿을 저 원래 초콜릿을 좋아하세요? 20살 때 이후로 끊었거든요. 왜요? 제가 되게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는 아. 피부예요. 근데 저는 라면 먹거나 음. 특히 초콜릿 먹으면은 트러블이 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거의 뭐 20살부터 끊었는데 요즘에 이제 더 이상 애 엄마의 그 피피 골 스트레스? 빨리는 네. 그런 걸로 힘이 안 나서 당이 초콜릿으로 떨어져서. 쉽게 말해서 당이 떨어져서. 당을 어떻게든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감자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저 처음 봤는데 팝콘. 오. 이거 HBF 여기 뭔지 아세요? 이 브랜드? 몰라요. 이거 원래 그거잖아요. 그 뭐지 견과류를 허니버터 몰라요? 견과류 막 와사비 맛 무슨 허니버터 맛 그거 이런 만든 걸로 데예요? 네, 그거 만든 데인데 네. 여기 나왔길래 한번 사실 위에서 엄청 뿌려왔어요. 요즘도 뿌려온다는 말 쓰나? 아니면 세비 뿌리- 온다 그러나? 뿌린다, 오랜만이에요. 뿌린다, 뿌린다. 세빈다 뭐 둘 중에 뭐 써요 요즘에 젊은 뿌린다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이후로 안 쓴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원래 저희가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이 제작진들이 과자를 항상 구비를 구비해 해요. 놓으세요. 근데 사실 그거는 잘 나가는 그 다른 채널을 위해서 사놓은 거겠지만 우리도 뭐 곁다리로 가끔씩 이렇게 좀 그럼요. 뿌려갖고 인사하러 가서 이제 인사는 안 했고 그냥 조용히 가지고 왔는데 아니 뭐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제작진 그거에 뭐 거의 초반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네, 그쵸. 요 정도 지분이 있다라고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이 정도 해도 네, 된다라고 슬쩍. 횡령 정도는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당이 떨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애 엄마는 이제 이렇게 좀 초콜릿을 먹어줘야 돼서 저녁 드셨나요? 저녁을 점심 저녁을 같이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정원 위원님도 오늘 피곤해 보이네요. 저 좀 네. 눈이 지금 거의 맛이 갔는데 저 이번 주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맛이 이번 주. 그때보다 빨개요. 아 그래요?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이번 주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결막염 아니죠? 별 일은 없습니다. 아 요즘 결막염이 유행이에요 요즘. 아 그래요? 결막염 감기가 유행이에요. 저희 아기가 걸렸었어요. 한 3주 전에. 저는 아니고. 저 요즘에 다시 돌고 돌아서 그 FM에 약간 빠져가지고 FM이 축구 게임. 예, FM 다들 아실 FM 텐데. 같이 한다. 네, FM에 빠져가지고 정의원님 토트넘 우승한다고 해주세요, 이게 사실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제 별명이 정반꿀이거든요. 정반과 정원 반대로 하면 꿀. 꿀 빤다. 그래서 제가 야 누가 이길 것 같아? 우리 저번에 그 결과가 어땠죠? 제가 좀 많이 틀리지 않았나요? 네. 네. 아니 그 쏘고 다음 그 거 다음 거. 제가 맨유 진다 한번 그랬거든요. 확인해 주세요. 저도 그거 궁금했었거든요. 이거 뜯어도 되죠? 여러분들 오늘 좀 편하게 우리 많은 것들을 이제 더 많이 끝나는 시즌 네. 좀 후반이니까 네네. 편하게 얘기하게 맞아요. 우리 또 과자를 먹으면서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허락 안 하시면 저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사실 승부 예측하면 이제 이번 주는 우승이 거의 다 결정이 됐어요. 네. 세리에 빼고 세리에도 사실 거의 뭐 나폴리가 유력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계속 저희가 뭐 챔스 진출하는 팀이 어디냐 뭐 저기 우승은 누가 하냐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실 거의 다 나와가지고요. 근데 사실 유로파 결승을 승부 예측을 하려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우리가? 했었죠. 예, 원래는. 근데 지금 모든 우리 채널의 다른 콘텐츠가 다 이거밖에 이제 안 그쪽에. 남았으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돼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는 그럼 뭐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특히 저는 뭐 그냥 사실 정원이는 따라가는 거니까 정원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을 한 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고민을 그러니까 유로파가 이제 다음 주 딱 타이밍이 사실 저희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목요일 날 하잖아요. 유로파 결승이 목요일 아침에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바로 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서 그게 예측하면 딱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이 다 유로파 컨텐츠를 아마 제작을 하고 할 예정이셔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건 계속 내용이 중복되니까 근데 재미가 없을 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 정순준의 집이 22일 날 난장판이 된다.
라고 했는데 그 그거는 위에 그 위에 거 한번 올려주실 왜 수 그런 있어요, 거죠? 피디님? 맨유가 이겨서? 아니 맨유가 져서? 둘 중에 하나겠지. 둘 다 난장판이겠네요. 너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트넘 맨유? 아이 솔직히 이거는 맨유 응원해야죠. 어. 아니 그 의리가 있지. 그 여러분 죄송해요. 토트넘 팬이 훨씬 많을 텐데 그 의리는 제가 닥터. 어쨌든 근데- 우리 집엔 닥터한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쪽 스포츠 중계 쪽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주 오랫동안 손흥민 우승을 바라본 중계진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중에 또 한 분이셨잖아요. 뭘 다시 말해봐요. 손흥민 우승을 바라보신 분들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아, 손흥민 우승 언제 하냐? 손흥민 우승 언제 하냐? 그렇잖아요. 그쵸. 소위- 난 손흥민 우승을 봤다는 바라진 줄 알고. 않지만 바라본. 음. 손흥민 우승 언제 할까? 바라본? 언제 할까? 근데 결국에 이제 거의 끝까지 왔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비드 비아님이 말씀하셨는데 소니보다는 허즈번드죠. 왜냐면 소니가 우승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아, 크게 그치. 수혜를 얻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바로 옆에서 지금 그렇게 지면 우리 집이 엉망이 되고 이기면 그래도 왜 엉망이 이렇게 되네. 맛있어? 그쵸? 왜 맛있죠? 이렇게 맛있어? 우리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 2주전이 두 분 다 1대1. 아, 1대1이에요? 우리 다 별 볼 일 없었네? 순주 아나운서님이 토트넘 3대1 승을 맞췄어요. 오, 토트넘 종합 스코어 3대 1승. 네, 종합스코어 3대1. 이렇다니까 내가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다. 그러니까 1차전이 3대 1로 이겼잖아요. 토트넘. 그걸 맞추셨구나. 못 믿는다는 듯이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니, 그- 그러니까 정확한 체크. 오.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거 하나씩 그냥 뭐 이렇게 막 많이 맞추는 거 의미 없잖아요. 중요한 거 중요한 스코어를 거. 맞춰야 어. 올라간다고. 그쵸? 배워라. 날 아직 보고. 부족해요. 사실 메가유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그걸로 지금 계속 오래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들으셨죠? 토트넘 3대1 스코어까지 마친 정순주입니다. 이게 오, 커피 잘 마셨다는 인증도 아, 올라왔습니다. 네네네네. 커피도 잘 마셨고. 아,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뭐, 커피도 쏘고, 이렇게 막 다 할 거 다 하면서 스코어까지 맞추니, 뭐, 이거 원투펀치의 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팬들한테 커피도 쏘고. 쏘고,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BHAF. 아니다, HBAF 허니버터 팝콘. 여러분들, 이거 먹어보신 적 있으신 분 없나? 어쨌든 그렇고요. 프리미어 리그 아까 자꾸 언제 시작하시는지 언제 시작하냐고 물어보시는 전성빈 님이 물어보시는 다음 시즌 언제 시작하죠? 다음 시즌 언제 시작하죠? 저도 봐야겠네요. 그런 거는 챗GPT한테 물어보면 빠르네. 네. 8월 안녕. 8월 중순. 프리미어 리그 다음 시즌 언제부터 시작하니?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해요. 웹 찾아보는 중. 읽고 있어요. 2025-26 프리미어 시즌은 2025년 8월 16일 토요일에 개막해서 2026년 5월 24일 일요일에 종료됩니다. 개막일은 2025년 8월 16일이며 종료일은 5월 24일입니다. 총 경기수 33라운드, 총 33주말 라운드 플러스 5개 주중 라운드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네이버나 챗GPT로 물어봐도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시즌 이번 시즌 끝났어요. 한 시즌이. 끝난 소감, 소회. 저는 이제 첫 시즌이었어. 횟수로는 두 번째 시즌인데 제대로 시작한 건 첫 시즌이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진짜 그래서 계속 내가 어떻게 지나갔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얼렁뚱땅 진짜 지나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시즌 아니에요, 정원이 위원님한테는? 이제 그 전 시즌에 거의 막바지에 들어갔기 네.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횟수로는 두 번째 시즌이고 사실 정식으로 한 건 이제 첫 맞죠, 번째 맞죠. 시즌이잖아요. 1년 동안 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그 밖에서 그냥 관람자로 보다가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팬으로 보다가 근데 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일단 말로 설명되지 않는 약간 간극이 좀 있어요.
뭐 무슨 간극? 저도 이제 아직도 그러거든요. 이게 중계를 보면서 제 중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중계를 보더라도 여기서 이거를 좀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작 제가 그 중계 끝나고 제가 그 다음 중계 바로 들어가도 그 얘기를 못해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항상.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아 저걸 못 넣냐? 이거랑 그렇죠, 비슷한 약간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하죠. 네. 네, 그래서 그 간극이 참 이해하기 어렵겠다. 이해하기 어렵겠다. 어떻게 보면 1년 전에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럼요. 입장이잖아요. 예. 저는 완전 시청자 입장에서 축구를 봤기 때문에 네, 확실히 들어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잘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것도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더 열심히 근데 해야죠. 그게 왜 안 되는 걸까? 저걸 왜 이해 못할까?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순간도 있는 거고 사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타이밍에 그 내용을 이야기를 정확하게 그 한 문장으로 내가 원하는 걸 딱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준비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딱 보고 있다가 이거에 딱 정확하게 그 문장과 그 단어들이 정확하게 따다다닥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되게 굉장히 어려워. 이게 근데 웬만한 건 3년이 걸려요. 음, 제가 죽어라잖아요. 그럼 딱 3년 뒤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완전 초보로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욕을 더럽게 처먹고 막 이랬었는데 진짜 한 3년을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그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선수의 프로필 네, 프로필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젓가락 숟가락 몇 개인지 막 이렇게까지 막 외우고, 기사를 막 해가지고 찾아보고 해가지고 이만큼씩 들고 가갖고 그냥 선수가 공만 잡으면 그 선수에 대한 질문을 짜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3년 딱 지나니까 그냥 없어도 이제는, 모든 게 없어도 다 되더라고요. 그냥 무슨 상황이 즉흥을 해도 뺨 맞은 적? 웬 뺨 맞은 적? 3년 확실히 그러니까 네. 중요하죠. 근데 모든 일은 3년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를 전제하에. 맞아요. 저도 그 과정 속에 지금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최현수님 뺨 맞은 적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 잘못해서 누구한테 뺨 맞은 적?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스포티비는 아직 챔스 있고요. 다음 시즌 쿠플로 넘어갑니다. PL은. 네. 커플 가나요? 그거 아직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와야지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중계도 이게 중계사가 포커싱이 많이 되는 게 프리미어리그가 스포티비가 오래 잡고 있었잖아요. 그쵸. 저도 사실 제 머릿속 기억에 옛날에는 SBS 스포츠 이 로고가 박혀 있던 게 생각이 나고 이제 가장 이제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는 스포티비가 오른쪽에 로고가 박혀 있는 채로 프리미어리그를 봤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바뀌게 되겠죠. 네, 그쵸. 또 다른 약간 패러다임도 올 것 같고. 정말 근데 OTT가 생기면서 그니까요. 진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사실 또 축구도 각 리그마다 각 리그 채널도 생겼고 그니까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5년 전 정도부터 이제 리그 채널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K리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협회죠? 그쵸. 프로축구 협회. 프로축구 협회가 아니라 협회가 아닌데. 나 왜 지금 생각이 안 연맹? 나요? 네. 연맹에서 이제 가져가서 이제 한 게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시작을 방송사랑 같이 연계해서 근데 그때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핸드볼도 그렇게 하고 다른 스포츠도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패러다임이 또 OTT로 넘어가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고 그 되게 이게 라떼네네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하다 보니까. 근데 최현수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제 알았어요. 초창기 못한다고 뺨 맞고 조인트 까이고 그런 거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없지. 없죠. 없죠. 저는 좀 남달랐던 게 첫 시작 그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가 맨시티 첼시였어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예 해본 적도 없는 네. 해설위원한테 그게 이제 저희가 그 컨텐츠를 되게 잘 줬네. 컨텐츠를 찍었어요. 그 전에 어. 이게 장지현님 위원님부터 해서 저희 스포티비 6명이 모여서 해설위원들 6명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콘텐츠를 찍었는데 거기서 이긴 팀이 프리미어리그 그 배정권을 주기로 했어요. 상품으로 거기서 기획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겼구나. 이긴 거예요. 제가 장의원님 팀이었는데 저랑 원근이 형이랑 장의원님 이렇게 세 팀이었는데 우리 팀이 이겨서 원근이 형 이제 여기 가끔 나오는 최원근 해설위원 이 맨유 팬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맨유 경기를 하고 싶다.
특히나 그 맨유 경기가 프리미어리그 전체 첫 번째 경기였어요. 그래서 난 그걸 하고 싶다. 프리미어리그 첫 번째 경기를 중계하고 싶다. 그래서 그 경기를 했고 이제 저는 이제 속으로 그 생각했죠. 뭔가 애매하게 약간 뭐 좀 중위권 팀이나 이러면은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이 포인트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근데 해보자. 1라운드 첼시랑 맨시티가 있었거든요. 첼시 대 맨시티 첫 경기에 근데 그게 1대2였어요? 아니면 1대1이었어요? 그 어떤 캐스터 해설위원이? 1대1이죠 저희. 그러니까 중계 들어가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네네. 1대1.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하고 싶다 딱 얘기를 한 거죠. 의원님 뭐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거 하고 싶다. 좀 그랬는데 이게 배포가 있네. 그냥 사실 질렀네. 반 던지고 반 질렀는데 어떻게 그게 이제 작년에 마침 스케줄이 또 약간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기가 실제로 배정이 된 거예요. 그 컨텐츠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경기를 들어갔었는데 오질나게 까였죠. 저 진짜 아마 이런 댓글로 댓글- 아니면 누구한테 오질라니까? 댓글 뭐 그리고 커뮤니티 어. 그러니까 실시간 댓글 그 네. 커뮤니티부터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이렇게 입중계를 하는 유튜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도 댓글이 올라왔어요. 지금 해설자 진짜? 누구냐고. 진짜?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고 제가 뭐 말을 실수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약간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가지고 말을 계속 전 거예요. 문장마다 계속 말을.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막 다른 뭐 예를 들어 이스타나 입중계에서도 댓글이 올라왔어요. 지금 중계하신 분 누군지 알아요? 나중에 처음 글을 들어보는 올렸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글을 올렸어요. 커뮤니티에. 죄송하다고? 이게 제가 준비를 많이 사과문? 했었는데 사과문도 올렸죠. 이게 내용이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 죄송하다. 다음 더 이제 그 시작이니까 앞으로 이제 잘 해보겠다 하고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것도 이제 사연이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그걸 어디다 올려야 될지 모르고 그냥 그 게시판 어디다 올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오가는 그 게시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소리 소문 대나무 없이 숲에다가 했구나. 대나무 숲에다가.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떤 분이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오가시는 데다가 퍼날라. 퍼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거는 다 그렇게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막 어. 폭발적으로 막 엄청 그래서 봤어요. 오히려 좋은.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댓글도 위로도 많이 네. 해주시고 해서 저도 그 기억이 좀 있죠. 되게 잘했다. 그래도 말을 그렇게 좀 사과문을 빨리 올려서. 그래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뭐 대중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내 목줄을 가지고 있는 스포티비의 그 PD님들과 그런 그 주변의 중계진들이 그 되게 뒷꼭지 갔다 갔다 그러죠. 집에 가는데.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이 상황도 그렇고 말을 만약에 그 PD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나는 내가 지금 뭔가 무언의 욕을 들이다 맞아요. 먹은 것 같은 느낌이고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 맞아요. 말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부터 삐님한테 다 카톡 드렸어요. 죄송하다고. 진짜. 죄송하다고. 근데 사람이 좀 괜찮네 이런 그리고 분에서. 그 저랑 같이 했던 분이 그 동석 캐스터님, 양동석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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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터님이었는데 양동석 캐스터가 굉장히 많이 위로를 해줬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큰 기대를 회사에서도 안 했고, 했죠. 네, 어제 신입이고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냥 실수만 안 하고 근데 넘어가면 될 것 같다.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중계차에서는 중계차가 아니지. 그쵸. 그림방에서 했나? 저희 부조랑 부조죠. 그러니까 부조에서 욕 부조에서는 할 수도 있어요. 마이크 내려놓고 저 새끼 삐삐삐 말하면서 엄청 했을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많이 기억에 남는 첫날이었죠 그때. 그때 다들 그렇죠. 뭐 진짜 뭐 날고 기는 선수 출신 이제 해설가들도 초반에는 막 그렇죠. 너무 어렵다 그러고. 다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매를 좀 세게 맞으니까 좀 효과가 있었어요. 사실 그 맨시티나 첼시 경기 정도의 비중이라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연차가 오래된 뭐 예를 들어 작년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경기를 들어가신 경우가 많거든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먼저 경험해봤다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좀 뭐든 용감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 맞아요. 바닥은 용감하고 많이 맞아보고 네. 그리고 누가 먼저 맞을 용기가 있나? 그러니까 멘탈만 세면 여기서는 그냥 뭐든지 질러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방송이라는 세계는. 저도 그랬어요. 그래요?
초반에 신입이었는데 박찬호 선수가 음.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서 국내 온 하나로 왔을 때 첫 인터뷰인 거예요. 그게 그럼 몇 년인 거예요? 너무 어려요. 옛날이죠. 잠깐 그 기사를 그 봤던 10년 전이지, 10년 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사실 야구를 몰랐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스포츠를 몰랐어요, 많이. 솔직하게. 솔직하게 스포츠를 몰랐고 야구도 몰랐고 방송은 더 몰랐고 심지어 방송은 뭐 아나운서 학원 간 지 3개월 만에 된 거라서 와. 이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나를 찍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카메라에서. 그 탈리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탈리가 여러 카메라가 있으면 알아서 막 그 밖에서도 이제 그 야외에서 이제 출장을 가서 구장에서 할 때도 이쪽 가까운 카메라가 날 찍다가 네. 저쪽으로 샷이 바뀌면 저쪽 끝에 카메라가 빨간불이 켜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수들도 그걸 알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던지고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타자를 하고 들어왔거나 아니면 뭐 교체 타임이거나 이럴 때 카메라가 어디를 찍는지 알아서 이쪽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다 저쪽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저 선수들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기가 막 그게 이미지 관리를 해요. 선수들도 아는 걸 나는 몰랐단 말이야. 그럴 정도로 완전 그냥 진짜 백지 상태였어요. 생짜. 생짜. 네, 진짜로. 생짜였는데 와 그런데 그 박찬호 선수 인터뷰가 첫 인터뷰. 그것도 되게 아마 그때 막 그 되게 복잡한 상황이었었어요. 야구에서 막 네. 엎치락 뒤치락 하고 막 이런 상황이어갖고 했는데 질문도 뭐를 해야 될지도 안녕하세요도 말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뭔지 알죠? 네. 그런 때였는데 진짜 뒤질라게 요걸 정말 제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외모 평가가 진짜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지금은 되게 많이 나잖아요. 클린해진 이제 굉장히 깨끗해진 사회가 됐는데 옛날에는 성희롱도 너무 많았고 댓글에 그리고 막 외모 평가 거기다가 스포츠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많잖아요. 일반 분들도 그렇죠, 스포츠를 그렇죠.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2, 3년 동안 얼굴이 익지 않은 방송인은 쟤는 무조건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좀 그런 네네네. 마인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여자가 뭘 알아 심했고. 뭐 이런 게 되게 좀 많았고 저보다 한 1, 2년 전에 선배들은 막 감독님이 그 더그아웃에 들어오면은 소금을 뿌리고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자가 와서 부정 탔다면서요. 좀 나이 든 그 감독님은 와, 진짜. 그렇게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까지는 아니라 저보다 조금 더 전에 아나운서 어떻게 보면 스포츠 아나운서 1기 1기 정도 되신 정도죠. 분들.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진짜 집에 가면서 멘탈이 나가가지고 어떡하지 했는데 댓글도 볼 생각을 못하죠. 너무 많이 막 오니까 그 악플이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한 3년 정말 3년까지 매일 울면서 집에 갔던 것 같아요. 내 길이 맞나? 아닌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3년 되니까 막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잘한다. 막 이러면서 인정해주기 시작하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15년 차네. 대박. 그렇게 됐어요. 진짜 투머치 토커 형님의 인터뷰였는데 그때는 투머치 토커 형님도 당황했을 거야. 얘는 왜 이러지? 나에 대해서 아나? 왜냐면 나는 사실 박찬호에 대해서 잘 몰랐어. 심지어. 그냥 뭐 유명한 야구 선수, 해외에서 온 야구 선수, 메이저리거 막 이렇게 막 이었지 막 이러면서 알아가지고 그땐 특히나 메이저리거가 없었을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류현진 선수가 왔던 것보다 더 막 이슈고 막 그냥 야구 모르시는 분들도 그 인터뷰는 막 보고 막 이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참 그랬죠. 와. 그러고 나서 이제 15년이 되니까 뭐 이제 야구도 알고 축구도 알고 농구도 알고 다 막 씨름도 알고 당구도 알고 누구보다 이제 잘 다 알고 아는 뭐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그 이게. 누구보다 많이 알게 돼. 그냥 존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항상 이렇게 뭔가 마지막 때가 오면은 처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그쵸? 마지막 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시즌 말미나 이런 거 보면은 항상 뭔가의 처음이 생각이 나. 맞아. 처음이 생각나는 것 뭔가 같아요. 처음이 생각이 나. 진짜. 그치. 박지성 모른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는 아는데 그의 업적을 다 알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만큼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게 없었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런 희소한 어떤 콘텐츠들이 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박찬호도 하면서 다 보니까. 그냥 그 TV로 다 보는 거죠. 실시간으로 막. 그때 막 드라마 막 40% 50% 시청률 나오고 막 이럴 때니까. 박찬호 인터뷰면
한 70% 이상 나올 수도 있겠. 몰라요.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야. 하여튼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막 그냥 뭐 어느 정도 공부를 안 하고 가도 막 그쵸.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거는 초보일 때가 있고 이제 점점 이제 무르익을 때가 있고 다 그게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죽도록 열심히 했다는 거 그거는 진짜 그래서 다 살아남은 거. 그래서 살아남으시. 죽도록 열심히 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 연투펀치에서 죽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해. 거의 갈아놓고 있죠. 갈아넣고 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갈아놓고. 눈 빨간 거 아니에요? 막. 거의 갈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시즌이 다 끝났고 할 맞아요. 이야기도 없었고 그런 와중에 유로파 결승은 다른 컨텐츠에서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우리는 승부 예측이라기보다는 뭐 저는 맨유를 응원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정원 위원님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지 응원을 하는지 저도 뭐 맨유가 좀 객관적으로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예, 뭐 보니까 토트넘 부상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쵸. 메디슨하고 클루셉스키가 다 빠져가지고 미드필더의 공백이 좀 많이 발생했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결승전 뛸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사실 사실 거의 엄대엄 수준이고요. 저는 50대 50 정도로 보는데 들어보세요. 50대 50 정도로 보는데 주관적으로는 저는 어딘지 밝히지 실망이네요, 않겠습니다. 우원이. 전 어딘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왜 그런 게 어디 있어? 네. 오늘은 승부 예측이 아니니까. 오늘은 승부 예측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승부 예측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만약에 어디가 이긴다 그러면 반대 팬분들께서 난리가 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지금 팬들이 맨유랑 토트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객관적으로 내 그렇다고 나이 제가 알고 있어요. 때는 맨유, 이 나이 그렇죠. 때는 맞아요, 토트넘 이렇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곳을 응원한다는 거는 쉽지 이 않죠. 반대파가 참 많다는 그렇죠.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를 의미하긴 하는데 어. 저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저는 뭐 특별히 어디에 팬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감이 오는 데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이 오는 데가 좀 있긴 한데. 그래놓고 다음에 이제 결과 나면 나이 팀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이런 식으로 네, 뭔가 승률을 높이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일단은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 우승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트로피는 듣는 건 그러니까, 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업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닌가? 그러면 우리 남편을 영향하고 우리나라를 나라를 생각하는 제가 또 그런 유관순에 좀 기질이 있거든요. 저 되게 막 의리, 약간 뭐 투사, 정의 막 이런 걸 되게 그래서 우리 집 공동체. 남편이 저한테 별명이 넌 유관순이냐? 맨날 이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우리 유관 나라를 선생님. 위해서는 혹시 토트넘을 응원해야 되나?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우리 집에 가정이 뿌리가 네. 제대로 되는 게 저의 행복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남편이 우울한 거는 저의 행복과 연관이 바로 연관이 되어 있기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빠의 행복은 가정의 컨디션에 행복이니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컨디션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우승한 건 큰 문제는 없다. 큰 영향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감이 맨유가 맞으면 눈을 깜빡여 주세요. 제가 그래서 눈을 몸 깜빡하게 지금 눈치 보여가지고 그러니까요. 퍼거스님처럼 맨유 27년 팬인데 손주장 우승컵도 보고 싶고.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고 갔잖아요. 저번에 맨유 진다고 하고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 나왔을 때 정말 행복해하더라고요. 행복하면서 이겼어. 내가 말도 안 돼 이랬는데 이겼어 이러면서 난리가 맞죠. 나서 우리 집에 컨디션이 된다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이번에는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 ENTP 아닙니다. 저는 INFP입니다. IN라고. INFP세요? 네. 그때 정원 위원님한테 말하지 않았나요? INFP. INFP세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제가 I라는 거 그리고 A형이라는 거. 맞다 이 얘기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왜 I인지 추측했었다.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I가 심지어 맞습니다. 제 절친 제 절친 2명이 있어요. SBS 골프에서 하시는 출신했었던 홍미정 아나운서랑 그리고 류현진 예. 선수 와이프인 배지연 아나운서 있는데 자기 둘은 저랑 이제 10년직이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고 잘못한 거라고. 근데 저는 아이가 맞습니다. 확실히. 왜냐면 저는 집에 있을 때 너무 행복하고 누워 있어도 더 누워 있고 싶고 혼자 있을 아무것도 때. 안 하면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리고 아무리 그 베프를 만나더라도 저는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I네요. 그리고 네.
약속이 취소되면 너무 좋고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어. 아이네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제가 E인 줄 알고 A형 아니고 B형이나 O형인 줄 알아요. A형이세요? A형이에요. 오, 저도 A형. 음... 나중에 B가 좀. 아니 그게 아니라 말 조심해야겠다. 왜요? 나중에 뒤에서 막 그거 한 거 아니야? 욕하는 거 아니야? 뒤에서 딴 얘기하고. 정순주 막 이러면서. 좀 그렇더라. 옛날에 내 나이 때 막 그런 말 했는데 막 콩글리시 스몰 마인드라고 막. 소심하다고. 막 그런 말 했었는데. 정순주님 류현진 외국집 가봤나요? 그렇게 오라 그랬는데 제가 해외여행 가고 안 가서 삐졌잖아요. 네. 저 그 유튜브 봤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배지연 아나운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같이 뭐 촬영. 촬영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지연 아나운서가 되게 이제 경단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류현진 선수를 내조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좀 팔로우 좀 해주시고 여러 그쵸, 가지로 그쵸. 많이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도 그 정말로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펼치고 싶어하는 친구지만 정말 남편을 위해서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에 왔으니까 좋은 기회가 생겼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구독해주시고 좀 많이 봐주세요. 아니 제가 그 볼파크를 다녀왔어요. 네. 이번에 새로 지은데 한화 네. 구장. 그래서 한화 약간 좀 반해가지고 지금 요즘 엄청 잘했잖아요. 네. 뭐지? 최근에 2연패는 했는데 그 10연승, 13연승인가 뭐 거기까지 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해주신 배현진 아나운서님의 유튜브를 봤어요. 배지현. 배지현. 배현진은 KBS인가 SBS에 제가 그 기억을 다 아나운서였고 못해. 지금은 이제 정치인이 되신 분이. 저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비드비아님. 순주마님 무인도에 한 종류밖에 못 가져가신다면 빈츠, 허버팝. 이 허버팝이죠? 저 그러면은 저는 그냥 바로 할게요. 빈츠. 저는 허버팝이요. 저는 최애가 빈츠예요. 이 초코와 쿠키의 조화랄까? 정말 제가 초콜릿을 안 먹지만 초콜릿을 먹고 싶은 날은 이걸 먹는 거기 때문에. 진짜 맛있긴 그리고 해요. 어쨌든 무인도에서 평생 그거만 먹어야 된다면 당을 어쨌든 가장 하나 먹을 때 당을 쫙 깔아올릴 수 있는 걸 해야지 내가 살아남을 거 아니야. 고당. 아니 저 정치 없습니다. 정치적인 제가 원래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네 맞아요. 배지연과 류현진이 성함이 제가 합쳐져서. 근데 되게 많이 그렇게 얘기들 하세요. 이게 약간 이름이 뭔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살짝 이렇게 헷갈렸어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 준비한 게 있어요. 사실 프리토크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준비한 게 있는데 계속 프리토킹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네. 9시 6분인데 지금 이런 본론으로 시간 들어가는데 좋죠. 그래서 사실 이러려고 했죠. 저희가 오늘 좀 프리토킹을 좀 하려고 사실. 네네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제를 준비했는데 뭐냐 하면은 오늘은 코리안 리거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시즌이 마무리 맞아요.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올 시즌에 좀 활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뭐 정조준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정조준을 막 예측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코리안 리거에 포커싱을 해서 뭔가 바라보는 시간. 정조준이 아니라. 정산은 돈 내놔야 될 것 같잖아. 정산 나름 이제 생각해서 말한 거죠. 네. 정산. 결산. 결산. 네. 사실 제가 그리고 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항상 저희가 리뷰를 하게 되면 밀려요. 밀려요. 이게 나중에 이 컨텐츠 분명히 다른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원투펀치에서도 무조건 합니다. 그래. 네, 딱 끝나면 고민을 많이 했네. 끝나면 무조건 한의원님, 뭐 장의원님, 뭐 김효민 그치. 기자님 다 하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먼저 한다. 네, 우리가 먼저 선수를 일단 쳐본다. 이거는 정원 위원님의 그 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는 주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서 박수를 쳐드리고. 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네.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안 떠날 것 같아서 먼저. 그런 와중에 이제 코리안 리거들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제 좀 해외 리그에 진출한 코리안 리거들이 꽤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사실은 다 하고 싶은데 이거 다 하면은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일단 주요 선수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커리어를 남긴 선수들도 위주로 얘기하고 좀 이게 좀 이번 시즌이 중요했던 선수들도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선수들 중에 뭐 놓치는 것 선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선수가 궁금하신 있다든지 선수가 궁금한 게 있다든지 있다든지. 하면은 채팅으로 얘기해 주시면은 그것도 같이 얘기하면서 네, 남은 시간을 좀 보내볼게요. 네. 어쨌든 뭐 사실 최윤수님 말처럼 올 시즌에는 막 이렇다 할 만한 이제 활약을 선수들이 두각을 심하게 나타낸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전에 이제 국내 팬분들에게 해외 축구는 손흥민의 득점 커리어가 가장 이 어떤 화려한 모습이었잖아요. 그거에 사실 많이 맞아요. 저희가 포커싱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도 나이가 좀 있었고 뭔가 그리고 부상도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번 시즌은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선수들 근데 되게 잘한 선수도 많고 좋은 커리어를 보낸 선수들도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득점적인 부분에 퍼포먼스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보니까 우승을 한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 네, 좋은 커리어를 가져간 선수들 많기 때문에, 이제 득점, 뭐 공격수에 대한 선수들보다 미드필더 수비 선수들도 같이 좀 보면서 어떤 선수들이 지금 해외에서 잘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가장 이제 선봉자인 손흥민 선수부터 좀 얘기해 그렇죠. 볼까요? 손흥민 선수는 일단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계약 연장, 1년 옵션이 이제 발동이 되면서 원래는 이제 이번 시즌까지가 시즌 종료였지만 1년이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흥민 선수의 거취에 대한 게 가장 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커리어는 경기를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네, 44경기, 11골, 1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도 결국에는 이제 시즌으로 봤을 때 10을 넘었고 네. 그 다음에 리그에서 봤을 땐 사실 리그가 좀 아쉽긴 했죠. 리그에서는 29경기 7골 9개 도움인데 토트넘의 이제 이번 시즌 좋지 못했던 리그 성적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꽤 좀 아쉽지만 그래도 팀 내에서는 득점이나 공격 포인트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선수가 주목받으려면 결국 팀이 좀 그럼, 잘해야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데 아무리 혼자 고군분투를 해도 팀이 좀 저조하면 맞아요. 사실 조명받기는 쉽지 않은 것 쉽지 같아요. 않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잘했던 시즌을 보면은 토트넘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예. 심지어 뭐 케인 선수의 활약도 좋았던 시즌이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팀 성적도 이 개인 성적에서 완전히 분리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좀 부진한 그 흐름이 손흥민 선수의 영향을 줬고, 네, 그렇게 좀 맞물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간 메이저 트로피를 들지 못했던 손흥민 선수의 오래된 그 어떤 정말 꽉 막혀 있는 이거를 뚫어낼 수 있는 유로파 결승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 시즌에 유로파 결승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이제 잊지 못할 시즌으로 하나 자리매김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만약에 진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 음, 이제까지의 뭐 힘든 부분은 아쉽거나 사라지는 거죠. 그냥 그렇죠. 거기서 사라지고 빛만 남는 음. 느낌인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현재 부상자가 많은 이제 토트넘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영웅으로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랜 경기 쉬었기 때문에 부상으로 빨리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결승전에 좀 가는 게 중요해 보이고 메이저 첫 트로피를 들 수 있을지가 손흥민 선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 얘기가 있어요. 음. 황희찬 선수 좀 아쉬웠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황희찬 선수가 이제 시즌 전체로 보면은 시즌에서 현재까지 24경기 2골 하나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리그에서는 20경기 2골이었어요. 근데 뭐 20경기 뛰면 많이 뛴 거이지 않냐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선발은 5경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15경기가 이제 교체로 투입이 됐다는 거고 울버햄튼의 특성을 봤을 때는 선수 교체를 빠른 시간에 가져가는 팀은 아니에요. 오히려 선수 교체가 좀 늦거든요. 주전 선수들을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시점이 85분, 89분 막 이런 경우가 많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경기 수만 채워버린 맞아요, 그런 상황인 맞아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직전 경기 명단 제외도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사실 팀 내에서는 고주급자예요. 이번에 재계약을 이제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봉도 많이 받고 있고 하다 보니 이제 본인이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이제 다음 시즌 근데 울버햄튼이 공교롭게도 이번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아니 근데 사실 고연봉자면 고주급자면
좀 그 돈을 써야지. 그렇잖아요. 울버햄튼 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페레이라 감독이 이번에 겨울에 오면서 기존에 뭐 활약하고 있던 선수들에서 좀 많이 개편이 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이제 기존 선수들이 잘 유지되는 선수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선수가 황희찬 선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그래서 페레이라 기대를 감독,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페레이라 감독이 원하는 선수가 일단 아닌 유형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좀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쿠냐라든지 라르센이 굉장히 잘했고, 근데 쿠냐는 아마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적을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나오게 됐을 때 한 번 정도의 기회는 아마 다음 시즌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상. 그 준비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몸 관리가 그죠, 제일 그죠. 중요한 것 예. 같아요. 뭐 다른 것보다 황희찬 선수는 워낙 몸이 좋을 땐 잘하니까 그게 준비랄 게 특별히 뭐 본인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몸 관리를 컨디션 조절 잘해서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맞아요.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어진 시간이 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길진 않을 것 같고 그 시간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시즌 프리시즌 동안 준비를 잘 하면서 다음 시즌에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뭐 코리안 리거로서 활약하는 모습 지난 시즌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한 시즌 부침을 겪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좀 기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짧은 시간에도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 거 모습을 보여준 경우도 많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조금 기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가장 제가 나왔을 때 황희찬 선수가 기억에 남았던 건 이번 시즌에 토트넘하고 울버햄튼의 코리안 리거 더비가 있었어요. 황희찬 선수도 선발 나왔고 그다음에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도 선발 나왔는데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거든요. 심지어 이게 이제 뭐 공교롭게도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킥을 놓쳤어요. 네네. 예, 그 경기 되게 이제 어떻게 황희찬 선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기억에 남을 만하죠. 그렇죠. 예, 왜냐면 어쨌든 팀 선배, 그러니까 동료잖아요. 국가대표. 대한민국 주장을 상대로 했을 때도 이제 자기는 골을 터뜨렸고 좋은 모습 보여준 게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사실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뭐 이렇다 할 만한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황희찬 선수도 다음 시즌에 어떻게 될지 네. 조금 더 이 응원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이재성 선수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제 분데스리가로 조금 넘어가면 네.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 중에 한 선수예요. 저는 사실 이재성 선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이재성 선수 좀 특별히 그렇죠. 좋아해요. 왜요? 선수 성격도 너무 성격. 좋고, 네, 성격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실제로도 너무,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인터뷰도 하고 많이 좀 방송을 했는데 사람 인상이 너무 좋고, 어, 좋은 걸 떠나서 가장 좀 안 보이는 곳이라기보다는 조명이 덜 받는 곳이죠. 그렇죠. 조명이 덜 받는 곳에서 항상 꾸준하게 맞아요. 해오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몰라주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큰 퍼포먼스가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꾸준히 이재성 선수는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라서 그런 부분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좀 이건 아나운서의 기질인데 인터뷰를 할 때 항상 빛을 보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항상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그만큼 조명을 안 받았을 때 저는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좀 저는 인터뷰를 더 막 잘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재성 선수가 막 그렇게 조명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본인의 그 실력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좋겠다는 생각에 항상 저는 이재성 선수는 더 쳐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도 좀 비슷해요. 이재성 선수 블로그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글도 되게 잘 쓰시고 네. 생각이 좀 깊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좀 깊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재영 선수가 이제 마인츠 소속으로 제가 이제 이재영 선수 그 경기하는 거를 실제로 몇 번 봤었는데 구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님 이재성이었어요. 이재성이 왜 등번호 10번을 아직도 달고 있는지. 뭐 사실 뭐 이강인도 있고 뭐 황희찬, 기타 뭐 배준호부터 잘하는 선수들 많지만 등번호 10번은 이재성이 계속 달고 있거든요.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대표 나왔을 때 이재성 선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재성 왜 쓰냐? 이재성 왜 자꾸 넣는 왜 자꾸 거야? 넣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저는 그러기에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깝고 좀 안타까워요,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참 꾸준한 것 같아요. 맞아요. 꾸준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활동량부터 뭐 경기 영향력 전반적으로 모든 게 이 선수가 그러니까 다른 선수의 빛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약간 희생하는 성향의 선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현재 소속팀 마인츠에서도 등번호 7번을 달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런 그 등번호가 주는 어떤 구단의 신뢰, 그 팀이 신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도 있다. 그래서 이재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33경기 7골 7개의 도움이고, 리그에서는 32경기 7골 6개의 도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커리어 하이 시즌이거든요. 독일 넘어와서 네. 이 독일 1부 리그에서 그 정도로 활약이 굉장히 좋았고, 이번 시즌 이재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대결, 김민재 선수와의 대결에서 득점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인츠가 현재 6위예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어려운데 6위의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현재 위치긴 해요. 네. 5위랑 6위를 좀 노려본다. 5위는 득실차가 좀 많이 차이가 나고 6위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가 레버쿠젠 경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레버쿠젠 경기를 잘 치르게 된다면 6위까지는 하면서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아주 마인츠 팀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이재성 선수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준 이번 시즌. 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김민재 선수도 얘기를 해볼까요? 김민재 선수는 뭐 현재는 이제 부상으로 남은 시즌은 리그에서는 치르지 않기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킬레스건이 이제 부상으로 현재 있기 때문에 시즌을 이제 마무리했고요. 김민재 선수는 그 누구보다 먼저 마무리를 하게 됐죠. 하지만 이제 김민재 선수가 현재 시즌 전체에 봤을 때 43경기 3골인데요. 득점도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득점, 커리어 시즌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했고, 리그 27경기 27경기에서 27번 선발 출전입니다. 전 경기 선발 출전을 했고, 가장 중요했던 득점 중에 하나는 역시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강인 선수와의 맞대결이었던 네.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또 터뜨리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본인의 면모를 보여줬고, 사실 이제 김민재 선수가 계속해서 뭔가 바이에른 뮌헨의 어떤 팀 특성상 전진 수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비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김민재 선수의 어떤 역량과 스탯에 비해서 너무 독일 언론에서 약간 박한 힘들었죠. 네, 박한 좀 그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국내 팬 입장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도 있지만, 출전 시간을 보면요, 현재 키미 선수 그리고 해리케인 선수에 이어서 3위예요, 팀 내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번 시즌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이 다시 한 번 더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했고, 그 차지한 것에 가장 중요한 수비수였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비해서 되게 영광을 받았을 때에 비해서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상황적으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체력도 소모가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뭔가 조명을 받기도 좀 힘든 뭔가 분위기인 맞아요, 것도 맞아요. 맞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도 그리고 또 안팎으로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조금 힘이 들었을 시즌일 그럴 것 것 같기도 같아요. 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우승을 했고. 했으니까 그런 거에 이제 좀 힘을 받아서 좀 더 다음 시즌에는 더 좀 단단한 김민재 선수의 모습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우승을 했지만 사실 선수는 속사정은 저희가 뭐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저희에게 노출되는 정보들만 보더라도 쉽지 않은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부상도 있었고, 맞아요. 계속해서 뭔가 언론들도 흔들려고 했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승을 한 건 정말 축하드리고, 다음 시즌 어쨌든 뭐 더 좋은 시즌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큰 도전을 하기 위해서 다음 시즌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허가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 부상 없이 여론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동일하게 대우받으면서 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황희찬 선수와 이강인 선수 특히 꾸준히 뛰고 대우해줄 팀 이적했으면 하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진짜 해외 언론이나 해외의 그 팀들도 한국 선수를 대하는 분위기가 지금 같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올 시즌은 뭔가 좀 힘든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박성 선수나 뭐 어떤 선수들, 한국 선수들이 되게 소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그렇게 견지하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 언론들 그런 입장에서. 거죠. 예. 그냥 대단한 선수다, 아시아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는 진짜 많이 실질적으로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고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 독일 언론이라면 독일 선수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했을 때 실력적으로도 더 좋은 선수들이 아시아권의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언론들이 좀 박한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진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음. 그래서 좀 아쉽죠. 그래서 뭐, 근데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해외에 있는 선수들은 뭐 우리가 그 속사정을 정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멘탈이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론에 휘둘리지 않을 만한 선수들이라서 우리는 믿고 응원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희는 뭐 사실 부산 출장만 가도 그 며칠 있으면 집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은 정말 그 해외 정말 그 타지에서 그렇게 생활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예.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해외를 나갈 선수들 얘기할 때마다 이 선수가 똘기가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거 물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항상 해외에서 뭔가 오퍼가 오는 선수들은 그 좋은 똘끼든 나쁜 똘끼든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사실이에요. 실제로도 성격적으로 이제 실제 만나봐도 뭔가 뭐라 그러죠?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무난하면 안 되는 예, 거죠. 성향이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모두 다 좀 뭐 아닌 선수들은 거기서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네, 거고 네, 네. 그런 선수들은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선수들은 다 몇 년씩 했던 선수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똘끼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뭐 이겨낼 거라기보다는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더 멋있게 증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어떤 선수를 좀 얘기해 볼까요? 자, 이제 뭐 기타 다른 선수들 조금 이강인 선수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네. 네네. 이강인 선수는 이번 시즌 출전은 45경기 하면서 6골 6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기록상으로는 뭐 스탯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전반기에는 사실 주전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은바페가 어쨌든 이번 시즌에 팀을 이탈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강인 선수에게 기회도 많이 올 것이라 예상이 됐고 실제로 이제 전반기에 파리 생제르맹은 뭐 빠른 공수전하는 그러니까 뭐 에너지를 통해서 윙어들의 공격도 좋았지만 볼을 점유하는 시간도 많고 템포를 좀 낮추는 경향도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그런 상황에서는 장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기에는 출전을 꽤나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뭐 많은 국내 매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하지만 현재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팀 내에서는 약간 밀려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현재 뭐 크브라첼리아라든지 뭐 아니면 덴벨레, 두에, 뭐 바르콜라 이런 윙어 선수들 그리고 드리블을 통해서 빠르게 공격을 나갈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이 지금 현재 엘리케 감독의 어떤 선택을 계속 받고 있고 그 선수들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그러한 좀 다른 유형 속에서 남모를 좀 어떤 지금 어려움이 있다. 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는 뭐 남은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이제 일단 중요하죠. 네. 예, 중요하지만 이적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 국내 팬분들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하지만 뭐 아스날 그리고 나폴리, 뭐 뉴캐슬 이렇게 좀 알만한 클럽들에서 파리 생제르맹보다는 조금은 규모 자체는 조금 낮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에 견줄 수 있는 빅클럽들에서 계속해서 좀 부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선수가 자기 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도 많은데요. 이강인 선수가 이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선수는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 선수이고 어디로 갈지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그를 처음 이강인 선수가 PSG에 왔을 때 우리가 진짜 좋아했잖아요. 진짜 좋아했죠. 왜냐면은 이 PSG가 주는 그 네임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네임드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자기의 재능을 잘 펼칠 수 있는 궁합이 맞는 팀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를 어쨌든 네임드는 한 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맞아, 더 맞아. 본인 그것도 굉장히 큰 커리어니까 그걸 가지고 또 뭔가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부름이 있는 곳으로 조금 이적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좀 바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마요르카에서 파리 생제르맹 갈 때는 규모가 커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서의 어떤 장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본인이 잘하든 못하든 사실 이제는 유형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제는 가는 게 조금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뭐 아스날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아스날 가면 이제 아스날 이강인, 뭐 토트넘 손흥민 대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제 행복 회로를 시작한다 우리가.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또 재밌겠. 뭐
나폴리 간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 예, 여러 이야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아마 지켜봐야 이런 될 것 얘기는 같아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지켜봐야죠. 끝까지 이제 네. 결정 오피셜로 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어쨌든 좋은 팀으로 어쨌든 어느 곳으로 가든 뭐 이제는 네임드보다는 조금 더 뛸 수 있는 뛸 수 있는 곳이 한창 뛰어야 될 나이야.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좀 코리안 리거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은 네. 여러분들과 조금 많이 사담도 얘기를 나눴고 음. 그런데 이제 다음 주잖아요. 또 저희가 다음 주면 또 어떤 얘기를 가지고 올지. 다음 주면 사실 이제 유로파 리그 결승전 한 날이거든요. 그쵸. 예. 아마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그거에 대한 뒷담화? 뒷담화? 뒷담화 아니라 뒷풀이. 뒷담화 누굴 뒷담화 하려고? 너 뒷담화 많이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뒷담화 전문가입니다. 장난이고 그거에 대한 뒷풀이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예 작정하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희비가 엇갈리겠네. 진짜 희비가 엇갈리겠죠. 예. 아마 재밌게 이야기를 좀 뒷담화 할 수 있죠. 고기 선수들도 그쵸. 뭐 누구 포스트골로 뒷담화. 뭐, 그런 걸 할 수 있죠. 그러네. 뭐 호일론 뒷담화.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할 수 있으니까.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뒷담화 한번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령우 선수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뭐 저도 확인된 건 없는데 세르비아에서 그 넘버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잘하는 선수. 그래서 아마 이적하지 않을까요? 황희범 선수처럼 다른 곳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조준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